안녕하세요, 율리아입니다. 오늘은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운곡 원천석 선생의 묘소에 왔습니다. 선생은 여말선초의 학자이며 문장가입니다. 혼란스러운 정치와 망해가는 고려를 한탄하며 원주 치악산에 들어가 농사를 지으며 부모를 공양하였다고 합니다. 선생이 남긴 눈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하는가 하는 시조는 불사이군의 결기와 함께 지조가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려를 망하게 한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요 훗날 태종이 되는 이방원의 어릴 적 스승이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왕위에 오른 이방원은 여러 차례 벼슬을 내리고 선생을 불렀으나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방원이 옛 스승을 찾아 치악산까지 찾아갔으나 만남을 꺼렸던 선생은 더 깊은 산속으로 몸을 피했다고 합니다. 제자가 왕이 되어 옛 스승에게 벼슬을 내린다는데 어느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이런 횡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생은 지조를 저버려가면서 벼슬을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의 끈이 조금만 닿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연결하여 출세하려고 하는 요즘 세태에 선생의 이러한 절개와 지조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살아도 죽은 삶이 있는가 하면 죽었어도 살아있는 삶이 있습니다. 선생의 결기와 지조를 800년의 세월이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선생의 가르침은 생사를 초월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풍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의 묘소를 언뜻 보면 기륭혈의 자기안처럼 보일 수 있고 또 묘소 주변에 바위가 많아 석중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선생의 묘소 방향으로는 생기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선생의 묘소에서 현무봉으로 삼은 자리에서 진열을 생성하였습니다. 인기우선으로 달려온 생기가 마지막 힘을 다해 솟아올라 255도 청룡 방향으로 휘어서 진열을 생성하였습니다. 이때 생기의 기적작용으로 생성된 진열철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진열이 생성하고 남은 여기가 수기를 만나 멈춘 곳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 자리는 갑자경향으로 255도 경방향으로 내려가면 선생의 묘갈 근처에서 수기를 만나 멈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의 묘역은 나름 원형이 보존되어 수기처라는 것을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기가 선생의 묘소로 내려오지 않고 묘소 뒤에서 방향을 틀어 진열을 생성한 이유는 창의사 방향으로 불어오는 골바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묘역 안내판을 보면 선생의 묘소는 태종 이방원의 부탁으로 무학대사가 소점했으며 벌허리 명당인 복묘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생김새가 벌허리처럼 잘록해서 복묘혈이라고 할지라도 생기가 내려오지 않으면 명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명당의 형태를 갖추었을지라도 생기가 내려와 진열을 생성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무학대사가 소점했다고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누가 작성해 놓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100대 명당에 선정된 묘소를 보면 여러 곳에서 무학대사가 소점했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무학대사가 소점했는지 그 진위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학대사가 소점했다고 하면 무조건 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제가 무학대사의 풍수실력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는 것은 조선 왕조의 유일한 왕사에 대한 예의가인 줄은 압니다. 그러나 풍수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무학대사와 풍수에 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이 영상을 기획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생의 묘소를 배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간의 무학대사가 풍수지리 대가로 알려진 것은 한양천도 전설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한양천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은 태조 이성계가 하였고 무학대사는 논의에 참여하고 신료들과 같이 자문만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태조실록 3년 8월 13일자 기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태조 이성계는 신료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개경을 떠나 새로운 도읍지에서 조선왕조를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대표적인 후보지로 계룡산 신도안으로 결정하고 천도를 위해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착공 1년 만에 신도안은 풍수지리적으로 좋지 않다는 개국공신 하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격 취소되었습니다. 그러자 태조는 남은 후보지인 무악재 근처와 현재 청와대 부근인 남경을 답사했습니다. 남경을 둘러본 태조는 서운관제조 윤신달에게 여기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윤신달은 우리나라에서 개경이 가장 좋고 그 다음은 남경이라고 하였습니다. 태조가 기뻐하며 이르길 이곳의 형세를 보니 왕도가 될 만한 곳이다 라고 말을 하며 내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무학대사에게도 여기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기는 사면이 높고 수려하며 중앙이 평평하니 성을 쌓아 도읍을 정할 만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하소서라고 하였답니다. 저는 이 글귀에서 무학대사가 한양천도에 있어 일정 부분 자문은 했을지언정 주도적 역할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실록 어디에도 무학대사가 한양천도를 결정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학대사가 한양천도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믿는 이유는 한양천도 300년 후에 쓰인 이중환의 택리지 때문입니다. 내용을 각색하여 말씀드리면 태조 이성계는 새로운 도읍지를 무학대사에게 부탁했고 무학대사는 이곳저곳 헤매던 중 북한산 비봉에서 비석을 발견했는데 그 비석에 무학이 길을 잘못 들어 여기로 올 것이다 라는 뜻의 무학오심도차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학대사는 길을 바꿔 내려왔는데 그때 세 개의 맥이 하나의 들판을 이룬 것을 보고 도읍지를 정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비봉에 무학오심도차라는 비석을 세운 이가 남한여초에 활동했던 도선국사라는 겁니다. 500년 후에 무학대사가 올 것을 알고 도선국사가 비석을 세웠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그 비석은 무학대사를 위한 비석이 아닌 신라 진흥왕 순수비라는 것을 추사 김정희 선생이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따라서 왕십리라는 지명과 함께 무학대사가 한양천도를 결정했다는 내용은 하랑방에서 창작된 야사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종실록 14년 6월 20일자를 보면 태종이 이르길 지난날에 사람들이 무학을 숭상하였으나 그는 끝내 득도하지 못했다. 나는 이런 무리를 노상의 행인과 같이 본다. 만약 무학이 스승인 지공과 같으면 어찌 존경하여 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풍수계에서 무학대사가 수점했으니 이 자리는 명당이다 또는 유명한 풍수선생이 수점했기 때문에 명당이라고 단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진열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당은 누가 소점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생계 기적장애로 생성된 진열에 적확하게 점열이 이루어졌을 때만 명당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